월드 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려와 고물가 국면의 끝자락에 섰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은 인하폭에 쏠리면서 금리 결정 전 마지막 발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심의위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정책 금리에 대해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정책 금리를 2026년도에는 경기 중립 금리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최저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앞서 나카가와 준코 일본은행 심의위원도 전날 경제금융간담회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를 가정해 금리 억제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캐나다가 더 많은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난 10일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광물과 배터리, 반도체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가 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미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러시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대량 수출하고 있는 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출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우라늄과 티타늄, 니켈 등 광물은 여전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제2의 원전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전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수출을 제한하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 브리핑이었습니다.